안녕하세요. 화환 표시 관련 성과와 수비 확대 방안을 발표할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의 권송입니다. 본 과제의 내용에 대한 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 연구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국내 화훼 산업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여기에다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화훼 소비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침체된 화훼 산업이 침체 연료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사용 화학 문제는 절하 수요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화훼 농가의 소득 감소에 어떤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여기에 또한 재사용 화환에서 색꽃을 사용해서 제작한 화환인 것처럼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하는 것과 맞물리면서 2020년도 8월 달에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훼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또한 화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 이후에 화환 유통 현황 분석 및 그다음에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좀 더 발전적인 화훼산업법 화환 표시제도 발전 방안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본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간략하게 국내 화환 시장에 대한 평가와 유통 현황을 제작 현황과 유통 현황을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조 화훼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주요 절하인 대국에 있어서 대국의 수급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국화 시장의 취약성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또한 수입산 대국의 공급 감소,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서 대국에 대한 어떤 수급 문제가 근조 화환에 있어서는 제작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일단 이슈화되고 있었고요. 또한 축화 화환의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절하인 거베라에 있어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축화 화환의 경우 화환당 조화 사용 비율이 근조 화환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서 한 80% 정도 수준인데요. 이는 또한 화환 및 조화 같은 경우는 생활 쓰레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한 재활용이 어려워져서 소각 매립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화환의 유통 현황을 알아보시게 되면 통계청의 사망자 수와 혼인 건수를 이용해서 화환의 유통량 및 유통액을 추정한 결과입니다. 2020년도에 조사한 결과로 보게 되면 화환의 유통량은 647만 개, 유통액은 6,470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맨 처음 제일 먼저 조사되었던 2014년도 대비 한 9.1% 정도 감소되는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화환의 유통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그 분야와의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국내 화환의 유통은 재사용이 쉽게 발생하는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먼저 최종 소비자와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철저히 분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급자의 관점에서는 화훼 상품의 품질 관리가, 즉 제작업자의 입장에서는 최종 산물인 화환의 품질 관리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등 그 수요처에서의 화환 폐기물 처리 문제가 꾸준히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꽃 판매 현황을 보시게 되면 조사해 보게 되면 조사 대상 온라인 꽃 판매 업체 중에서 재사용 화환이라고 표시된 상품은 전무했고요. 또한 상품 설명란에 원산지 기재가 허술하거나 또한 동일한 원산지표를 여러 사이트에 일괄 표기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화환에 플라스틱 조화가 사용되고 있었지만 조화가 사용되었다고 표시한 그 비율은 50% 미만이었었고요. 또한 조화 사용 문구에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는데, 아래 보시는 것처럼 모든 상품은 배송 지역 인근 제작업체 꽃수급 상황 등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문구를 하면서 조화가 생화보다 오랫동안 아름다움을 유지한 특성이 있어 일부 조화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당한 표시 광고가 삽입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제의 성과와 문제점들을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운영되고 있는 현황과
또한 재사용 화학 표시제가 도입된 이후에 화학 제작 및 유통 환경의 변화를 도출해보고 또 이를 통해서 문제점을 한번 도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사용 화학 표시제의 추진 배경을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도에 화해산업법이 제정 공포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축화화는 4회에서 5회 정도, 또한 근조화는 1.5회 이상 재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평균 3, 4회 정도 재사용된다고 추정하게 되면 이는 재사용 화환을 새꼬지 사용해서 제작한 화학 것처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기만이기도 하면서 또한 농가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화의 재사용에 따라서 연간 약 1,100억 원 정도의 수준의 소득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사용 화학 표시제가 도입이 되었으며 이를 위해서 재사용임을 표시하는 표시 방법과 그다음에 위반시 과태료 같은 것들이 법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사용 화학 표시제의 추진 현황을 보시게 되면 먼저 국내 지방정부에 있어서 화해산업 육성 정책에 지금까지 11개 2019년도 과천시를 시작으로 해서 2022년도 11월까지 조사한 바로에 의하면 총 11개 지자체가 화해산업 육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리고 이 중에서 재사용 화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는 경기도가 유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사용 화학 표시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재사용 화학 표시제의 어떤 홍보에 있어서는 국민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지금 맡아서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홍보에 있어서는 리플렛을 만들거나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대국민 대상으로 한 홍보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재사용 화학 표시제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러한 효율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거나 또한 특별 단속을 통해서 이러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육안으로 재사용 화환의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나름 무색 형광 스프레이를 이용한 단속 기법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지금 단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일단 무색 형광 스프레이를 사용한 단속 기법은 예를 들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무색 무채의 어떤 스프레이가 UV를 쪼였을 경우에 녹색 발광을 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미리 어떤 농가라든지 또는 예식장, 장례식장에 허가를 미리 얻은 상태에서 뿌린 다음에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다른 예식장이나 결혼식장에 이런 UV 램프를 들고 가서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게 재사용된 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들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 화학 표시제가 시작돼 2020년도 8월부터 2022년도 3월까지의 단속 실적을 보시게 되면 연도별 단속 실적은 다음과 같고 또한 지역별 단속 실적은 그림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사 장소가 한 9,754 개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한 단속 건수는 50건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 데이터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얻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재사용 화학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에 어떤 화학 제작이나 유통에 있어서의 어떤 환경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화해산업법 시행 전과 후에 재사용 화환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한번 도출해 보았는데요. 먼저 화환과 재사용이 같이 사용된 어떤 문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였고 분석 대상은 네이버, 다음, 구글 내 블로그, 카페, 뉴스, 웹문서 지식 정보, 학술 정보나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였고 화해산업법의 시행 전과 시행 후는 각각 2년 정도의 텀을 두고 키워드를 수집한 이후에 이러한 키워드를 수집한 이후에 수집된 데이터를 정제하고 그다음에 형태소 분석과 여러 가지 방법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재사용 화학 표시제 도입 이후에 환경 변화 도출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시게 되면 처음으로 키워드가 발생된 빈도 분석 결과를 분석해 보았을 경우에 화해산업법 시행 전에는 시행이나 화해산업에 관련된 것들이 가장 높은 빈도수로 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화해산업법 시행 후 2년 이후에서는 기존 키워드의 등장 순위 변동과 함께 신호화학 같은 신규 키워드가 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빈도 분석과 동시에 토픽 모델링,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해보았는데 이 분석 방법 같은 경우는 이 빅데이터 분석 방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동시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기준으로 문서를 분집화시켜서 관련된 토픽, 즉 이슈들을 추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재사용 화학 표시제 도입 이후의 환경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서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화해 산업법 시행 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4개의 토픽이 재사용 화학 표시제와 화훼 소비 문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 토픽과 그다음에 재사용 화학 표시제에 대해 안내를 하는 토픽, 그다음에 화환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문제와 그에 따른 수거 문제, 또한 4번째 토픽으로는 화해산업법 시행 및 재사용 화학 표시제에 대한 고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졌던 데 반해서 화해산업법 시행 이후에서는 재사용 화학 표시제를 안내하는 그런 토픽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고, 다음에 화환의 유통 문제라든지, 다음에 신화환에 대한 새로운 기존의 화환에 대한 어떤 대체 품목으로 신화환에 대한 개발 필요성이 같은 내용들이 많이 출연하게 되었으며, 마지막으로는 재사용 화학 표시제의 단속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이슈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사용 화학 표시제 도입 이후의 환경 변화를 화학 제작 및 유통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소재의 동향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화해산업법 시행 전과 시행 후 2년 동안의 데이터들을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통계적 데이터들을 모아서 근조화환의 유통량이라든지 실제 대국 생화 거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입된 국가의 중량들과 같은 이러한 통계 데이터를 이용해서 화해산업법 시행 전과 시행 후 재사용 화학 표시제 도입 이후에 어떠한 소재 근조환의 제작에 있어서 소재의 변동이 있었는지를 알아본 결과 화해산업법 시행 이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조화환의 유통량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12% 정도 증가하였으나 여러 가지 코로나 특수성으로 인해서 국산 대국의 거래량은 한 35% 정도 급감하였고, 또한 그와 반대로 국가의 수입 중량 또는 국가 수입 금액이 한 72.5% 정도 급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축하 화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화해산업법 도입 전후의 어떤 유통량과 소재 동향을 추적한 결과 화해산업법 시행 이후에 축하 화환의 유통량은 결혼식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일단 한 9.6% 정도 감소하였고, 또한 생화 거베라의 사용량 역시도 34% 정도 감소하였으며, 그에 반해 플라스틱 조화의 수입 중량은 많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수입 금액이 한 9.6% 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 화학 표시제 도입 이후의 환경 변화를 실제 화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재사용 화학 표시제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의견들을 다양하게 주셨는데요. 화학 관계자라고 하면 화환을 제작하시는 분들, 또한 화환을 실제로 유통하시는 분들, 그리고 화환을 소비하는 일단 결혼식장이라든지 이식장 관계자분들, 또한 이런 재사용 화학 표시를 단속하시는 단속원 분들에 대한 그 조사 내용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재사용 화학 표시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현장에서는 단속과 무관하게 재사용 화학 표시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었고요. 또한 재사용 증거의 확보가 어렵고 단속을 위한 조사 공무원의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단속의 입장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이었습니다. 또한 영세한 화환 제작업체의 경우에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생계 명목으로는 화환을 나는 계속 재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실한 생각들이 만연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제작 및 유통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의견으로는 재사용 화학 표시제 시행 이후, 이거는 비단 화해산업법의 영향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국내외 경제 상황의 여파로 인해서 화환 제작 업체의 경영 악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었다. 또한 생화 가격 급등 및 수급 분속 등과 맞물려서 제작 원가는 엄청나게 증가하였지만 화환 소비자 가격은 변함없거나 또는 낮아졌기 때문에 화환을 제작했을 때 플라스틱 조화의 사용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화해산업법상에서 생화만 재사용 표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조화 사용 제한에 대한 어떤 제도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요. 또한 코로나 사망자 급증으로 인해서 근조화환해 같은 경우, 즉 장내 시장 수요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온라인 꽃배달 업체에만 편중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영세한 화환 제작 업체의 입장에서는 좀 더 경영난을 많이 악화시켰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통계적인 수치와 그다음에 인터뷰 결과들을 취합을 해서 재사용 화환 표시대에 관련된 현행 재사용 화환 표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그 화해산업법 시행령에는 일단 조사계획의 수립에 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러한 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를 실시하라는 경우에 먼저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끔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1차 화해산업 육성 종합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체부 역할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그러니까 재사용 화환 표시 및 원산지 표시 단속과 지도에 관한 어떤 역할은 국립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맡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역시도 화해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재정을 지원하게끔 이런 역할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화해산업 발전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해산업법 관련 조례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2020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11곳에 불과하고요. 총 226개의 어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1곳만이 화해산업법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중에서도 경기도만이 유일하게 재사용 화환 표시에 대한 항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농산물 품질 관리법만 해도 조례 제정 자치단체가 21군데, 그다음에 조례 개수가 35개인 것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어떠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2023년도 4월까지 14개 정도 그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사용 화환 단속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속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러 단속을 하러 나갔다 하더라도 조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물리적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과태료 처분 대상을 내릴 수도 없을 뿐더러 단속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사용 화환 적발 시에도 구매자 협조 없이는, 즉 구매자 협조 없이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누가 제작한 어떤 화환인지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많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단속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신뢰는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재사용 화환 표시에 관련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50건인데 비해 원산지 표시제 같은 경우에는 그 1년 동안에만 거짓 표시, 즉 원산지를 잘못 표시한 것에 대한 형사 입건 건수가 1000건이 넘어가고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재사용 화환 단속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유감 판별이 어려운 재사용 화환의 경우에서는 그 과학적인 단속 기법에 대한 연구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도 못할 뿐더러 이런 현행 화해산업법 상에서 단속 기법에 대한 세부 기준이나 고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위반을 적발하러 단속하러 갔을 경우에서도 현장의 비협조로 인해서, 즉 이게 안전한 물질이고 생화에 뿌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형광 스프레이를 이렇게 분무할 경우에도 현장에 뿌렸을 경우에 전혀 외관상으로는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거부감 같은 거라든지 이게 객관적으로 괜찮다라는 증빙 수단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문제점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반해서 타법인 원산지 표시자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고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져 있고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사용 화환 문제를 소비자 문제 쪽으로 접근해 보게 되면, 일단 재사용 소비자 문제 같은 경우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어떤 권한 소관이긴 하지만 화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소비자보호원에서도 피해 구제 품목증, 꽃, 화초, 화환이 같이 묶여져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상담센터에 접수된 어떤 소비자 상담 결과를 분석해 봤을 경우에 연도별로는 좀 줄어드는 추세였고,
다음에 일단 피해 판매 유형별로는 온라인 거래에서 가장 많은 이러한 화환에 관련된 어떤 소비자 상담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이 잘 안 됐다, 즉 뭐 화환이 배송이 잘 안 됐다와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문제에 있어서 상담 내용, 접수 내용 중에서 화환에 관련된 문제들만 도출해 보았을 때 품질에 관련된 소비자 문제와 표시 광고에 대한 소비자 문제들이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한 화환에 시든꽃이 배송되었다, 또는 근조 화환의 구성과 꽃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또 꽃을 대탕한 재사용 화환인 것 같다와 같은 소비자 문제들이 실제 접수된 내용들이었고요. 또한 표시 광고에 관련된 부분들도 주문한 화환과 그다음에 다른 화환이 배송되었다, 그다음에 싼 사이트에 올려있는 물건과 다른 물건들이 일단 배송이 되었다와 같이 재사용 화환으로 인해 유발되는 소비자 문제가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꽃, 화초, 화환이라고 하는 소비자 문제에 대한 소비자 분쟁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점들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표시 광고법이라고 함은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법률인데, 이에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함은 거짓 과장의 표시, 또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비방적인 표시 광고 등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기만적인 표시 광고라고 함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광고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러한 행정적 제재, 이런 제재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사용 화환에 관련된 문제 역시도 일단 현재 TV나 온라인 광고에 등장하는 저가 화환 같은 경우에는 생화의 원가와 사용량을 고려해 봤을 때 재사용 과정을 거쳐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재사용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만적인 표시 광고라고 볼 수가 있으며, 또한 단가를 맞추기 위해 조화를 혼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축소하거나 생략해서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었을 경우에도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부당한 광고 표시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사용 화환은 표시 광고법상 소비자 기만 행위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하다라는 소비자 문제들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을 제시해 보았는데요. 기존의 이러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위배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권자를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확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재사용 화환 표시제의 관리 체계를 좀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화환 단속의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단 현재로는 강제권이 없고,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발동하지 않은 이런 실효성 결여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재사용 화환 단속 업무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적용하거나, 또한 법상의 자료 열람 및 조사 방해 금지 규정 또는 형사처벌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이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단속 기준에 있어서도 과학적인 단속 기법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정상적인 검사 불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재사용 화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단속 기법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거나, 또한 이러한 단속 기법 및 세부 기준에 대한 규정이 어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나와 있으면 좋겠다라는 발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 문제에 있어서 이런 화환에 관련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원만한 소비자 분쟁을 해결을 위해서 여러 유관부서의 협조를 통해서 소비자 피해 구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광고 표시법상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여러 가지 온 오프라인 판매 시에 화환에 대한 정보를 더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법률을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전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화환의 세부적 정보를 명시하는 화환 표시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을 드렸고, 또한 정확한 정보를 위반했을 경우에 그에 합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온 오프라인 광고 시에 화환 종류를 생화를 100% 쓴 화환 같은 경우를 명시하게끔 법적으로 개선하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생화 화환을 제작했을 경우에는 100% 국산 생화를 사용해서 제작한 화환 업체의 어떤 인센티브 지원 방안 같은 경우도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또한 화해문화진흥센터를 통한 어떤 이러한 소비자 문제, 화환에 관련된 재사용 화환 문제에 관련된 소비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을 하는 것들도 이런 화환 소비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화환 표시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어떤 노력들이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사용이 된 화환의 여부 판별을 위한 어떤 과학적인 단속 기법이 좀 더 개발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화환뿐만이 아니라 화의 전반적인 원산지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라든지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화환에 사용되는 폐기물 즉 플라스틱 조합뿐만이 아니라 화환대라든지 또는 그 스티로폼 그다음에 그 오아시스와 같은 플로라폼과 같은 것들이 모두 다 폐기물 처리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들에 대한 친환경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한 조화 사용을 억제하는 조화의 유해성들을 많이 그 이슈화시켜서 발표하는 것들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